맨날 만보씩 걸어요. 만보씩. 만보. 만걸음. 만걸음씩 건다. 만걸음. 확실히 만걸음씩 걸으면 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만걸음이면 보통 한 걸음이 한 70에서 80cm거든. 그러면 8kg? 7kg? 아니요. 집까지 걸어가면 3만보겠지. 3만보. 학교 내에서만. 워낙 빨빨거리고 다니니까. 볼게요. 자, 경제학에서는 디지털화 되어 있는 상품, 그 다음에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하면서 디지털화라고 하는 거는 바꾼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러한 상품, 이 모두를 정보재라고 일컫는다. 그래서 정보재 개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재라고 하는 건 어쨌든 핵심은 디지털이 가능한 거, 디지털로 바꾸는 게 가능한 걸 정보재라고 해요. 예를 들어 각종 컴퓨터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영화, 방송 등의 컨텐츠 이들을 디지털화한 것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요새 웬만한 방송 같은 거 다 디지털화가 되거든요. 아니면 니네 성적 같은 것도 디지털화가 되잖아. 다 정보재라고. 근데 물론 니네한테 여러분들 성적을 파는 건 아니니까 제품은 아닌데 개념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보재는 어떤 특성이 있고요. 생산자는 어떤 전략으로 판매할까. 두 가지죠. 이 글의 목표는요. 첫 번째는 정보재의 특성을 알아보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산자가 정보재를 만들 텐데 그럼 그거를 어떤 전략으로 판매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기억 안 나겠죠? 정보재의 특징은 어디까지일까요? 정보재의 특징. 정보재의 특징은 다음 단락 첫 줄 봐요. 수요 측면의 특성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단락은 정보재의 특성인데 수요 측면의 특성이란 말이지. 자, 세 번째 단락은요. 맨 처음 뭐라고 돼 있죠? 이러한 수요 측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재를 판매하려는 기업은,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은 요거에 해당하는 전략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단락은 다음으로 공급 측면에서 등등등등등등 이런 게 있더라. 그러면 또 네 번째 단락은 공급 측면에서의 특성이고요. 분위기상 아마 다음 단락에 뭐 나올까요? 요거 나올 가능성이 높죠. 한편 법제도의 보호를 받게 된 기업은 판매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업이 판매 전략을 선택하는 거니까 다섯 번째 단락도 여기입니다. 단락 끝났죠? 이런 식이야. 이 글을 구조화하게 되면 첫 단락에서는 개념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첫 단락에서는 내가 어떤 얘기 할 거야. 근데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얘기하고 이거에 해당하는 거, 이거 얘기하고 이거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정보재 특성을 소비자나 생산자 양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구조가 눈에 들어오면 금방 뭐 풀립니다. 근데 이거 니네가 아마 기억은 안 나겠지만요. 33번은 되게 쉽고요. 봐봐. 먼저 봐요. 정보재 정의. 나왔지? 아까 얘기했잖아. 첫 단락에 있었고요. 2번. 정보재 종류. 이건 확인해야 되고요. 공급 측면의 특징. 나와 있고요. 시장에서 법적 제도 필요성. 이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몇 번이요? 5번이에요. 디지털 기술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야. 34번 같은 경우에는요. 니네가 정답이 5번인데 68%라서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아주 호락호락한 것도 아니고요. 35번도 비교적 수월한 거니까 이따 같이 보고요. 36번은 니네가 꽤 많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36번이에요. 47번은 되게 쉬운 거니까 이따가 안 하고 넘어갑시다. 다시 본론으로 돌게요. 두 번째 단락. 먼저 수요 측면의 특성으로 정보재를 사용하려는 소비자에게서 나타나는 잠김 효과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건, 근데 아마 니네 이거 정보재라서
상대적으로 니네는 이 글은 쉽게 이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니네가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용어가 어려울 수 있지만 내용은 다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고 봐요. 어떤 정보제를 사용하기 시작한 소비자가 익숙해지면 다른 정보제보다 이미 사용했던 것을 계속 사용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가 있지? 니네는 아닐지도 몰라요. 니네는 아직 젊어서 바뀌는 게 쉽게 되는데 한 30살만 돼도 생각보다는 이거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갤럭시겠지? 아이폰이랑 갤럭시랑. 아이폰 쓰다가 갤럭시 바꾸는 거 니네는 가능하지. 갤럭시 쓰다가 아이폰 갈아타기도 가능하죠. 근데 30 넘어가면 저게 잘 안 돼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귀찮아서 그래요. 새로운 거를 익히는 게 되게 귀찮습니다. 선생님 그게 말이 안 되는데요. 저는 언제나 새 거 사고 싶은데요.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거 6S 쓰거든요. 이제 뭐 나왔지? 11 나왔지? 이게 몇 년 전이죠? 4년에서 5년일 거야. 한 그 언제 될 거야. 내가 쓴 게 4년 되니까. 그럼 바꿀 때가 되긴 됐는데 선생님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왜 안 바꿔요? 귀찮아요. 뭐가 귀찮아요? 옮기는 게 귀찮아요. 앱 다시 까는 거랑. 그래서 아껴 쓰고 있어. 고장나면 바꿔야 되니까. 되게 귀찮습니다. 일종의 이것도 잠김 효과예요. 사실은 나중에 니네 또 나이 들면 차도 사고 싶을 거거든요. 때가 되면 살 거야. 근데 차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바꾸려고 하면 그것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 차마다 약간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거 적응하는 게 약간 두려울 나이가 생길 거예요. 근데 아직은 니는 아닌데 이런 게 오는 나이가 한 30살부터는 이미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니네가 어리니까 관심 자체가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는 전 주면 쓸 건데요 하겠지만 물론 나도 주면 쓸 거예요. 근데 굳이 내 돈 내서 바꾸고 싶은 마음은 특히나 바꿔도 아이폰이지 안드로이드 바꾸고 싶진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도 안드로이드가 갤럭시가 있긴 있는데 쓰면 되게 어색해. 되게 이상해. 왜 이건 이게 없지? 방향 자체가 다르고 되게 귀찮습니다. 그걸 노릴 거예요. 누가? 기업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집토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우리 거에 익숙한 사람을 계속 끌고 오는 거. 그런 거 활용하겠지? 자, 계속 볼게요. 어떤 정보제를 사용하기 시작한 소비자가 익숙해지면 다른 정보제보다 이미 사용해서 계속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익숙해지기 위해 많은 돈으로 시간 등의 전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잠김 효과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전환 비용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바로 뭐예요? 일종의 보조금도 전환 비용을 대체해 주는 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경우 만약에 아이폰 11로 바꾼다. 너무 귀찮아요. 근데 만약에 누가 바꾸면 100만 원 준다. 그럼 바꾸는 거야. 전환 비용을 누가 물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귀찮음이 전환 비용이에요. 근데 누가 나한테 다 해준다 라고 하면 그것도 전환 비용을 대신 내주는 거라고. 예를 들면 귀찮은 게 전환 비용이라고 하는 거. 근데 니네는 폰 바꿀 때 이게 되게 적은 거고요. 나이가 들면 이게 커지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핸드폰 가게 가면 뭐 해주죠? 다 옮겨줍니다. 그 얘기 하지? 대신해 주는 거야. 요새는 좀 수월해. 요새는 네이버 같은 데 주소를 올려놓고 다시 다운받으면 되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했지? 하나하나 할 시절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핸드폰 가게에서는 자기네가 데이터를 옮겨주는 것도 했지. 그러니까 꽤 크게 작용을 했다고. 근데 요새는 네이버 같은 게 있어서 동기화만 하면 쫙 오기도 하고 사진 같은 거 어떻게 해요? 클라우드 올렸다가 쫙 하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될 거야. 그것도 귀찮아요. 만사가 귀찮아. 있는 것만 쓰고 싶어. 천년만년 쓸 거예요. 진짜야. 안 깨뜨리고 살 거야. 쓸 거야. 그래서 후회합니다. 256기가 할 걸 그랬는데 왜요? 옮기는 것도 귀찮아요. 매번 옮기는 게 귀찮아. 선생님 귀찮으면 어떻게 살아요? 글쎄요. 너무 귀찮은데. 사는 거는 귀찮지 않지만 멋있다가 아니라 멋있다겠지. 그 다음에 자, 치약이나 비누 등의 일반적인 상품에서 잠김 효과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게 아니야. 보통 이런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 하지만 정보제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왜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의무 사용 기간 지키지 않았을 때 지불하는 위약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환 비용에는 예를 들어 귀찮은 것도 있지만 위약금도 있습니다. 3년 약정을 했다. 바꾸기 힘들죠. 전환 비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파일럿 희망하는 사람 있을 텐데 있죠? 파일럿. 다 안경 쓰네. 니네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미 공사를 안 되겠네. 항공대 가야겠네. 한서대라. 거기도 눈 철저하게 보던데. 눈 좋아? 근데 안경 왜 썼어? 얼만데 눈이? 1.6도 안경을 쓴다고? 좋았다가 나빠지니까? 파일럿 얘기를 왜 했냐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767을 조종을 한다. 근데 새 비행기가 와서 747로 내가 바꾸기로 했다. 그러면 바로 못하고요. 단순하게 자동차 운전하는 게 아니라서 기종 차이예요. 여기에 사이에서는 전환 교육이란 걸 해야 돼. 한 몇 달 동안은 여기서 요걸로 가라. 내가 조종을 바꿀 때 몇 달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럼 거기에 당연히 뭐가 들어가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비용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기업의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든 간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전환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바꾸면 수익이 더 커진다. 그럼 바꾸는 거고 그게 아니야. 이게 그렇게 크게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안 바꾸겠지.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전환 비용은요. 어디나 있는 거야. 자,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떻게 판매 전략을 쓰겠느냐. 두 번째 줄. 소비자가 정보 재생에 익숙해지도록 일정 기간 상품 무료로 사용하게 한다. 이거 익숙하게 만드는 거지. 공짜로 쓰게 하고 익숙하게 만드는 거. 그러면 익숙하게 된 다음에 공짜를 아니게 되면 내가 아쉬우니까 돈 들여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는 프로그램 중에 트라이얼 버전 같은 거는 다 이런 개념이에요. 간단하게 써보게 하고 맛보기로 써보게 하고 그 맛보기가 기업한테는 절대로 손해가 아닌 거죠. 일종의 니네 마트로 가면 똑같은 경우는 아닌데 이 개념이에요. 근데 물론 시식은 잠김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부 기능만을 제공하는 판매 전략을 사용한다. 이는 기업이 소비자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아주 아닌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수요 측면에 일어나는 정보 특성에 맞는 판매 전략을 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 앱스토어나 아니면은 구글 스토어 같은 데 보면 똑같은 건데 두 가지 버전 있잖아요. 하나는 무료, 하나는 $2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더 완전판, 좀 부족한 거. 이거를 쓰다 보니까 좋아서 이거를 더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다른 걸 못 쓴다고.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충 뭔가를 하는 건 없어요. 자, 그다음 공급 측면에서 어떤 특징이 있겠느냐? 정보전은 원본의 개발에 드는 초기 고정 비용은 되게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앱을 개발한다. 그러면 초기 개발비는 엄청나. 근데 내가 만약에 한글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했다. 엄청나게 돈 들어가요. 한번 개발한다면 어떻게 돼요? 무한정 복사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비용은 거의 0에 가까워진다고. 근데 문제가 뭘까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개발을 해. 이제 팔면 돼.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개발비가 처음에 1억이 들어. 그래서 이 제품을 내가 10만 원에 팔아. 이거 충분히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때까지는 손실이지라고 볼 수 있지만 이때부터는 완전 남는 거 아니냐? 문제가 뭐예요? 자, 이것도 문제고 불법은 아니겠지만 우리 걸 사다가 소스만 빼가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초기 개발비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든다고. 그럼 얘네 얼마에 팔아요? 10,000원에도 팔 수 있지? 그럼 얘네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산업에서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초기 개발비는 되게 많이 들고 이후에는 별로 안 들지만 거의 안 드는 거야. 복사만 하면 돼요. 니네 뭐 컨트롤 C V해도 돈 드냐? 안 들잖아요. 안 들지만 이쪽이 문제예요. 누군가 복제를 하게 되면 이들한테는 초기 개발비 자체가 제로야. 복사하면 되니까. 물론 약간 들겠지만 거의 들지 않습니다. 볼게요.
디지털로 생산 유통되기 때문에 컨트롤 CV라고 생각해. 원본의 복제를 통한 재생산에 투입되는 추가적인 한계 비용은 매우 작다는 특성이 있다. 아예 제로는 아니고요. 인건비 들어가겠지.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니냐. 하지만 굉장히 작아요. 원본을 개발하지 않고 재생산만 하는 신규 기업 시장에 진입할 경우에는 적은 비용으로 원본의 재생산이 가능하다. 원본을 개발 재생하는 기업과 원본만 재생산하는 기업이 있고 이들이 동일한 정보재료를 경쟁한다고 가정해보자. 당연히 누가 남아요? 이쪽이 남는 겁니다. 그럼 누가 안 해요? 나 같아도 안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개념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약회사 들어가거나 약대나 뭐 약학과 갈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들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복제약이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누가 하나를 개발해. 우리나라 내가 알기로 신약은 8개인가 9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개발하면 하나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는 엄청 떠요. 하나 개발하는 게 너무 힘들어.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기사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조심해야지. 땡땡 약품. 땡땡 쓰면 안 되지. 땡땡. 땡땡 왜 안 될까요? 땡땡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뭐라고 읽어야 돼요? 동그라미 기업이라고 해야 돼요. 땡땡은 일본어 표현. 땡땡이 무늬 이런 거. 국어 선생이 그런 말 쓰면 안 되지. 동그라미 기업. 여기서 그쪽이야. 땡땡 쓰지 맙시다. 땡땡이 할 때 그 땡땡하고 달라요. 동그라미 표시할 때 이 땡땡. 얘네가 신약을 개발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주 지극히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기에 주가가 확 올랐는데 최근에 이게 아니야 니네 그거 내가 인정하지 않을 거야.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 다시 주가가 확 내려갔어요. 망하기 직전이야. 하나 개발하면 기업 자체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된다고. 근데 복제약은 만들기 쉬워요. 그래서 약학계에서는 정해놨지. 신약이 나오면 몇 년간은 절대로 이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간을 몇 년이더라? 10년인가 20년인가? 그러니까 개발비를 충분히 뽑아낼 때까지 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완전 풀어준다고. 그래서 제약회사나 그런 데서는요. 요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발은 다 해놓고 개발 쉬워. 복제약이니까 다 해놓고 오늘부터 마를링에 어떤 약을 니네 말도 안 되지만 췌장 치료약이 있다고 칠게요. 췌장암. 여러분들 췌장은 검사해요 안 해요? 혹시 아나? 안 합니다. 왜요? 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1기 때 발견을 하나 4.5기 때 발견을 하나 0.5기 때 발견을 하나 무조건 죽어요. 끔찍한 암이 췌장암이야. 그래서 얘는 검사에 없어요. 위암 같은 거, 대장이나 폐암 같은 거, 간 같은 거 다 치료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거의 완치되거든. 근데 얘는 아예 검사도 안 해. 왜냐하면 이때 발견을 해도 방법이 없고 이때 발견해도 방법이 없고. 우리나라 5대암은요. 4기에 발견해도 꽤 많이 살아요. 완치까지 됩니다. 워낙 기술이 좋아서. 근데 얘는 절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에 대한 암 약을 개발했다. 그러면 1년에 수십억씩 벌 거야. 각각이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 약을 한 알에 1,000만 원 주고 팔아도 돼요. 왜? 나밖에 없으면. 그게 10년이야. 그럼 당연히 노리고 있겠지. 그러니까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 쪽은요. 요거를 제한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근데 정보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불법 복제가 판치는 거 아니냐? 니네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면 안 되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안 한다고 사람들이. 그럼 결국 니네 손해야. 적당한 값을 지불하는 게 맞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쭉 갈게요.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나 경쟁이 일어나 정보제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원본 재개발 재생산 기업은 초기 고정비용 회수할 수 없어 이윤을 남길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상표권, 특허권 같은 법적 제도를 통해서 정보제 원본을 개발, 재생산하는 기업을 보호하기도 한다. 자, 또 하나요. 법제도 보호를 받게 된 기업은 자 33번에 4번은 지금 확인됐죠. 왜 법적 제도 필요성이 왜 필요하느냐? 그래야
원본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개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정보재 소비자를 고려해 판매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데 자 이제 이쪽 나와요. 이쪽 나옵니다. 이쪽. 정보재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나 가치에 대한 상품 차별화, 가격 차별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전략은 두 개. 상품을 차별화, 그 다음에 가격 차별화. 상품 차별화는요. 니네가 만약에 포토샵을 쓴다고 치자고. 근데 니네는 자세히는 안 쓸 거니까 만약에 100%짜리 포토샵이 있고 성능에 50%짜리 포토샵이 있다. 그럼 이거는 100만 원이고 얘는 10만 원이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요거를 사겠지. 근데 니네들은 요거면 충분하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트 버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 적 있을 거예요. 상품 차별화 전략에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상품의 내용이나 기능을 약간씩 다르게 버전 알고 있죠? 이것도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설명이 되게 힘들어요. 버전이 뭐야? 니는 알죠? 근데 이거 설명하기 되게 힘들어요. 버전, 야 버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버전 모르는 사람 없잖아. 이거 니네는 요 부위 설명할 수 있잖아. 알긴 알잖아. 근데 말로 표현하기 되게 어렵잖아. 저게 뭔데요? 버전이요. 버전이 뭔데요? 버전이 뭐야? 우리말로 바꾸면 판이거든요. 판? 1.3판이요. 그게 뭔데? 되게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야. 니네는 익숙하니까 되게 쉽겠지만 한 50 넘어가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단어가 이 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가격 차별화 전략은 동일한 정보재로 소비자에게 따라 가치가 달리 평가의 경향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기보다는 정보재 가치에 대한 최대 지불 의사를 기준으로 자 최대 지불 의사는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단어야.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내가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최대로 얼마까지 지불할 마음이 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또 니네가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 해볼까요? 방탄의 사인이 담긴 CD. 자, 얼마면 니네 살까? 마음속으로 생각해봐요. 친필 사인이야. 모든 구성원들의 멘트까지 써있어. 그리고 저걸 산다 그러면 니네 이름까지 써준대. 그러면 이거 얼마에 팔까?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혹할 거야. 여기에 모든 선수들과 코치의 사인. 이 담긴 두산 베어스 깃발. 나 근데 얼마면 살까 이거? 야, 이거 얼마면 살 거예요? 너는 안 사지, 나도 안 살 거야. 있어서 뭐해? 그러니까 너는 얼마에 살 건데? 왜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 야 이거 얼마면 중고에 내면 얼마나 팔까? 부르는 게 값이지는 않을 거고 한 100만 원은 안 될 거 아니냐? 몇 억 된다고요? 몇 억은 좀 심한 거 같네? 그래 못해도 100만 원은 하겠지? 가능하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남학생들한테는 이거 그래 주면 갔겠지. 따로 팔 생각하고 주면 갔겠지. 근데 웬만하면 우리는 안 산다고. 야구 좋아하면 이거는 난 그래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난 10만 원까지 살 수 있겠다. 10만 1,000원은 좀 아까워요. 좀 그래.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최대 지불 의사라고 하는 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업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 최대 지불 의사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야. 비싸게 돈 줄 사람은 비싸게 파는 게 맞고요. 돈을 낼 사람 마음이 없으면 그거라도 파는 게 맞는 거야. 특히나 추가 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정보재는 1,000원 주고라도 파는 게 맞는 겁니다. 오른쪽에 볼게요. 소비자의 유형별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는 기업이 어떤 정보재를 판매하고 소비자는 가격이 자신 최대 지불 의사 이하일 때 반드시 구입하고 한 번 사는 걸 제한했다. 가정한다. 초기 고정 비용은 1,000원이고 한개 비용은 제로입니다. 소비자 유형에는 갑과 을이 존재하고요. 갑은 800원, 을은 400원. 그럼 뭐가 좋아요? 갑한테는 800원에 파는 게 맞고 을한테는 400원에 파는 게 맞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400원으로 가격을 산정하면 내가 얼마 벌 수 있죠? 이 경우에
내가 이 제품을 400원으로 결정을 하면 얼마 최대 벌지? 값도 사고 을도 살 거예요. 얼마예요? 800원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800원으로 제한을 하면 얼마 벌죠? 값만 살 거니까 800원이에요. 근데 값한테는 800원에 팔고 을한테 400원에 팔면 얼마 이득 보죠? 1200원 하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뭐예요? 전제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이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핵심인 겁니다. 쭉 밑에 나와 있는 거 읽어보세요. 자, 33번은 넘어가고요. 34번 봐요. 기업의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병과 정이 있다. 병은 2년째 자신의 집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 자신의 집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3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 할인해 주기로 하였다. 자, 할인해 주기로 하였다예요. 할인해 주기로 하였다는 어디에 속해요? 가격 차별이에요. 똑같이 계약하는 사람보다 3년 계약하면 더 싸게 해주는 거야. 가격 차별. 단, 동그라미 기업의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위약금은 뭐예요? 전환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데 동그라미 기업 새롭게 출시된 정의 제품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정에게 구매를 문의하였다. 정은 병의 제품 쓰고 있는 것을 알고서 우리 걸 쓴다면 병이 제신 요금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얘기했다. 가격 차별이기도 하죠. 니는 더 싸게 해줄게. 그 다음, 그런데 동그라미 기업은 정해진 새롭게 익혀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새롭게 익혀야 되는 것 부담, 전환 비용에 가깝습니다. 이거만 잘 따지면 돼요. 1번, 만약 동그라미 기업이 병의 제품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그래, 더 싸게 해주지만 이게 혹하긴 하지만 이게 부담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1번은 맞는 얘기예요. 자, 2번, 병이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력 할인을 제한한 것은 잠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되긴 되죠. 절대 딴 데 못 가게. 그러니까 가격 차별로 볼 수도 있고요. 요걸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떠나지 마. 싸게 해줄게. 우리가 편하잖아. 잠김 효과 맞아요. 정의 동그라미 기업의 병보다 저렴력을 제시한 것은 잠김 효과를 약화한 것이다. 맞죠? 쟤네가 싸게 하면 우리 더 싸게 해줄게. 이거 풀어. 그리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전환 비용에 가까운 거 우리가 풀어줄 테니까 우리 걸 써. 맞고요. 만약 동그라미 기업이 이 연장 계약 1년 만에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했다면 위약금은 전환 비용이다. 감수하는 거죠. 전환 비용 맞고요. 자, 5번 봐요. 만약 동그라미 기업이 정과 계약했다면 여기에는 동그라미 기업이 병의 제품에 발생한 전환 비용을 어떻게? 그러니까 정과 계약하는 건 기존에 했던 걸 버린 거잖아. 버렸다는 얘기는 이게 기존에 100이었다면 충분히 버릴 만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환 비용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병의 제품에 의해 발생한 전환 비용을 낮게 평가한 것이다 라고 말을 바꾸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낮게 평가한 거예요. 답은 5번이고요.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에 35번은 넘어갈게요. 5번입니다. 그냥 풀어보세요. 자, 36번. 오늘의 핵심 중에 하나가 36번이에요. 표 잘 보세요. 표 봅시다. 표. 약간 까다로우니까는 니네 11월 20날 모의고사 볼 때 만약에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표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계산 문제잖아요. 봐. A 버전의 초기 고정 비용은 130원, B 버전의 초기 고정 비용은 70원, 각각의 한계 비용은 0. 그 다음에 나머지 넘어갈게요. 봐요. 써놓고 볼게요. 나 A 제품 최대 지불 의사 얘네가 80원, 얘는 60원. 그 다음에 A 제품의 B 버전 같은 경우에는 50원, 30원. 그리고 A 버전의 초기 고정 비용은 130원. 이쪽은 70원. 자, 이제 따져봐요. 1번부터 봐. 생산자가 A 버전만을 출시할 때 이쪽이에요. 요것만 출시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80원으로 가격을 책정하게 되면 80원이에요. 누구만 사요? 나 사요, 안 사요? 얘는 60원까지만 낼 거야. 얘 사요, 안 사요? 안 삽니다. 1번은 오로지 이것만 하는 거예요. A 버전이 가에게만 판매되어 수입은 초기 고정 비용보다 적겠다. 이랬을 때 수입이 얼마죠? 80원이에요. 초기 고정 비용 얼마요? 130이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크지? 자, 1번은 맞는 얘기야. 2번 봐요. 생산자가 A 버전만을 출시할 때 이쪽입니다.
내가 이거를 60원으로 산정을 하게 되면 얘도 살 거예요. 근데 가는 얼마를 내지? 60원 내고요. 나도 얼마 내요? 60원 내게 돼요. 합치면 얼마예요? 120원이에요. 초기 고정 비용 얼마요? 130이요. 얼마 손해예요? 10원 손해예요. 2번 봐. 60원으로 가격을 책정하게 되면 A 버전이 가나 모두에게 판매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얼마예요? 수입이 초기 고정 비용보다 10원이 손해를 보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잘못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우린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B 버전을 만드는 거야. 생산자가 B 버전만을 출시할 때, 이쪽만 볼게요. 이번에 이것만 출시할 때 50원으로 가격을 책정하면 얘만 살 거야. 그럼 수익이 얼마예요? 50원입니다. 맞죠? 자, 4번이요. 생산자가 B 버전만을 출시할 때 30원으로 하면 얘 살 거고요. 살 거예요. 하지만 얼마요? 30원이요. 얼마 수익이에요? 60원이에요. 70원이었죠? 여전히 마이너스 10원이라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 5번이요. 생산자가 B 버전만을 출시할 때 가에게는 50원, 가한테는 50원으로 가격을 산정해요. 나한테는 30원으로 선정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얘한테는 50원 이득 생기고 얘 30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80원의 이득이 생기는 거고 드디어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죠. 5번 맞죠? 초기 고정 비용보다 많겠다.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선택 5개 확인할 게 뭐냐면 이것만 하는 거냐, 이것만 하는 거냐, 둘 다 하는 거냐, 그리고 각각의 최대 지불 의사를 알고서 얼마를 산정을 하느냐. 근데 둘 다 팔리느냐, 하나만 팔리느냐, 그걸 다 따져줘야 되는 거고요. 이게 니네가 많이 틀린 이유는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계산할 게 꽤 많기 때문에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꼼꼼하게 하나씩 보는 게 좋아요. 답은 2번. 자, 37번은 3번 골라줄게요. 넘어갑시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요. 니네 뒤에 45까지 다 풀어와. 다음 주 다음 시간에 2017학년도 11월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2018학년도 그때는 복사해서 줄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